여러분의 유머 지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잘 웃으시는가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또 느끼시는 감성의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왜 웃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과 목사님 두 분이 길거리 모퉁이에서 사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적힌 글이요. 그 사인에 적힌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e end is near. end 그러면 영어로는 끝이란 뜻도 되고 종말이란 뜻도 됩니다. The end is near. 끝이 다가왔다. Turn around now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돌아서라. 이런 사인판을 신부님과 목사님 둘이서 들고 길 모퉁이에 돌아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지나가다 그 사인을 보고는 그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You guys are nuts. 정말 약 올리는 사람들이구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속력을 확 내면서 저들 앞을 패스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타이어가 꽥 하는 소리가 나더니, 큰 소리가 나더니 물 풍덩 하고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신부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사인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다리 끊겼음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구나. 유머 감각이 어떤 자리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때때로 우리는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옳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옳은 결과를 우리가 얻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적절한 유머는 그래서요, 각박한 그 순간이나 험악한 그런 사건들도 여유를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한 번 이상씩 찾아오는 법입니다.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업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할 가정의 문제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 얼마나 나를 압박해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긴장 속에 몰려가게 됩니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만한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절박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쉽게 여유를 가지고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누구는 여유 있게 감당하면 더 문제를 풀기가 쉽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몰려가면서 가쁜 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그러나요? 아니면 또 불가능하게 보이면 불가능할수록 아니면 더욱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런 입장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다 싶으면 싶을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마냥 스트레스에 몰려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냥 쫓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헉헉거리고 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과 기회가 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 일을 그르칠 때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너무 일찍 링에다가 흰 타월을 던지게 돼요. 너무 일찍 바둑에 끝내기 돌을 내려놓고 패착을 하게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애석하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더라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참 애석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참 인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늘 연구하면서 그런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남과는 다른 그런 위기 관리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머의 감각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두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 두 사람입니다. 대단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더 좋아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또 논리적이며 그리고 능력이 훨씬 더 많은 분이 리처드 닉슨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요.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대단히 경직된 자세로 일을 처리합니다. 중요 사항들을 심각하게 대처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정답을 찾아서 처리해 나간 사람이 닉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사는 가운데서는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슐레신저 같은 그런 국무장관 지낸 분은 닉슨을 가리켜서 mean spirit person이라고 혹평을 할 정도로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닉슨 대통령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출중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쟁에 휘말려 중도에 하차하고 만 것입니다. 이분이 선거운동 시절에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모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반대파의 맹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 해결책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찾습니다. 내셔널 신문 방송 기자들을 자기 아파트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소유물 그리고 자기 부인의 옷장을 TV 카메라 앞에 그대로 드러내서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 호화스러운 소유물은 내 삶의 이 현장에 하나도 없다. 입는 옷 몇 벌,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그 흔한 밍크 코트도 없다. 가난한 살림 그것이 전부다.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닉슨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도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에서 지명을 받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고 할 때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과거 삶에 관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행적에 관해서 많은 도전과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과거 배우였다는 점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배우로 생활했을 때 그 영화 계속적으로 틀면서 사람을 정치적 능력에 비유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했다는 경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배우 조합에서 일을 했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공격하고 싶어하는 반대파들의 좋은 먹잇거리였습니다. 그런 그가요, 당원들이 모인 그 공화당 뒤에서 연설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연설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총격을 가해왔습니다. 급히 엎드려 숨었겠지요. 그리고서는 장래가 어수선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민주당원이 나를 쏘려고 하는 줄 알았다. 놀라서 술렁거리던 장래가 일시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레이건 이분이요, 이 위기의 순간을 자신의 놀라운 유머 감각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일시에 이 깨어진 분위기를 수습한 것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마디 유머를 함으로써 레이건 자신에게 향하여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공화당의 적인 민주당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그런 유머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얼마나 훌륭하게 관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레이건의 이 능력을 그날 본 것입니다. 그 당시 레이건은 당내에서 그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레이건이 일시에 온 당원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온 국민에게조차도 각박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보다도 더 강력한 해결책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레이건 믿어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닉슨 대통령은요, 누가 자신에 대하여 비난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이 이분은 있었습니다. 늘 바르게 살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분은 그런 방법을 능히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버섯 먹을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밝히면 해결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단순한 의 논리에 의지하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닉슨하고 관계없는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말단 운동원, 그것 아주 말단이었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운동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운동원들. 그 중에 하나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건을 이 사람은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까지 발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아와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흠이 많았으니까. 옳고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해결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인간의 마음의 감정적인 반응의 영역, 그 불확실한 사람의 그 마음의 영역을 이해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기술이요. 아마 그것이 그분의 유머 감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처럼 직선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말씀하면 제대로 저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고, 직선적으로 지적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면 원하지 않는 반대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느라고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유머 감각을 활용해서 위기를 잘 매니지해 나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닉슨은요,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레어건은 위기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어건은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69세에 당선됩니다. 경제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 봅니다. 그냥 감세를 통한 경제 부흥에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레어건 시대의 큰 경제적 회복과 부흥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레어거노믹스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많은 스캔들도 있었어요. 레어건도 이란 컨트라 사건이요. 이건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터 때 이란의 인질로 잡혔던 사람을 무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인질을 풀어내는 것이었는데 무기도 엄청나게 공급했으니까요. 정치적인 위기, 대통령직이 받는 도전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조용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낸시여서요. 한몫 거들었습니다. 헐리우드 여배우잖아요. 헐리우드의 모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백악관으로 옮아왔다라고 지적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연일 호화스러운 파티가 백악관에서 벌어진다. 또 이 사람이요.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한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매일매일 남편의 행적이 두려워서 점성술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점성가를 늘 만나서 레이건의 일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해서 비기독교적인 행동이다라고 얼마나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랬지만요, 그렇게 한 8년의 임기를 다 끝내고 백악관을 떠나는 날 레이건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면서 부인이 그랬습니다. Well, it's been a wonderful 8 years. 놀랍고도 좋은 8년이었구나. All in all, not bad.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Not bad at all. 전혀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고 행복하게 헬리콥터 타고 갔습니다. 그 헬리콥터 다른 분은 울면서 타고 갔습니다. 이분은 여유를 가지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간 덕분이었어요. 남들이었다면 감당하지도 못했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이겨가면서 평안한 결말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면 도저히 여유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혼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레이건처럼 한마디의 유머로 어려운 자리와 감당이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내어 닥친 위기를 잘 관리만 해 나갈 수 있다 할지라면, 그렇다면 우리라고 레아간처럼 못 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 비결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이 뭐예요? 안달부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안달부리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anxious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사로는 anxiety 그렇게 쓰지 않아요? 걱정을 하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불안해서 안절부절 좌불안석인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anxious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주님에게 너의 모든 anxiety, 그 안절부절하는 그 염려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cast 던져버리라. Because he cares for you.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지금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불안하면서 못 견디는 상태, 그것을 그러고 안고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주께다 던져버리라. 그냥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왜? 지금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돌보고 계신다. 너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맡기실 때 뭐예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 쉬운 일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신다는데. 더 이상 안절부절하면서 막 anxious하면서 그냥 좌불안석 불안에 떨면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사는 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맡아주신다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께서 맡아주시면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이걸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맡기지는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요, 성경을 어디도 너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부터 세우셨다고 에베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아니까요. 내가 그 귀한 내 인생, 내 꿈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쥐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말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지게에 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지게에 지고 내가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생을 경영하니까요. 그러나 이거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받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지게에 지고 내가 이룬 만큼 사는 것이 하는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내가 한번 살아보아야겠다 하는 이 결심을 내가 할 때, 그 신앙이 내 삶의 방식이 될 때, 그때 내가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한 그 구절을 원어로 찾아보면,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그리스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요, to draw in different direction,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 distract, 주의를 흐트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 내 마음이나 내 주의가 흩어지거나 딴 곳으로 쏠린 것을 뜻하는 것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초에 내가 봐야 할 것, 애초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엉뚱한 곳으로 내 마음이 쏠려져 있는 상태,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나 나의 주의가 전혀 가지 말아야 할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다. 그래서 안절부절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일이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내 그냥 모든 것이 가서 박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염려에 사로잡힌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는 그냥 가만히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계속되면서 내 감정을 깨뜨리고 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감정의 개인적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일이 되어간다 싶을 때는 어때요? 한없이 압이 됩니다. 그죠? 이제 되나 보다 싶었어.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이 저조하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감당이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등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으면 한없이 내 기분은 밑으로 다운이 되어 떨어집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르락 내려가다가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 짐에 결국은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감정적인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한없이 오르락 내려가다가 감정이 깨어지니까 anxious해지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 안달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울증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앵자이어티와 디프레션은 사촌지간인 것 같아요. 염려와 우울증은 항상 동반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2주일쯤 됐습니까? 놀란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그 유명한 우리가 알기에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코미디언 영화배우 라빈 윌리엄스 혁대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 수많은 팬들이 라빈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코미디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팬들은요, 그 코믹한 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그 아픔을 라빈이 잘 표현해낸다고 믿어서 존경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참 슬프고도 달콤함이 있는 사람이다. sad sweetness가 있는 그런 참 깊은 데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팬들이 감지하고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라빈 윌리엄스. 그런데 라빈은요,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도 목숨을 유지할 만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죽었단 말인가라고 타임즈 기자 리처드 콜리스가 탄식하면서 글을 적었습니다. 25살 난 딸 젤다라는 딸이 있어요. 아버지 죽고 나서 기자들에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들이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너무 아버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지만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만의 것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버지를 독점하고 자기들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법을 알았다. 그렇지만 he's gone now. 그리고 이제 나는 발가벗겨온 사람이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그의 생일날이었답니다. 죽기 3주일 전 7월 21일 나는 내 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보낸 시간과 그 선물과 웃음을 함께 나눈 그 시간들을 영원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따뜻했고 어두운 순간 디프레션에 빠지고 자기 힘들었을 때조차도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절대로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 사랑을 가슴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가 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준다는 이 사실로 해서 우리는 조금 위로를 받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라빈은요, 모든 코미디언들에게서도 존경의 대상 슈퍼히어로였습니다. 라빈 윌리엄스, 그냥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코미디언인 마거렛 조 아시죠? 한번 보셔요. 한국계 코미디언인데 이 코미디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막 스탠드업 코미디다 이래서 막 오프라 윈프리 쇼도 한번 나왔던 분 같아요.
이 라빈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명성에 대해 대단히 수줍게 아니면 좀 어색해하며 사는 사람이다.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 명성이 있다는 것 자체 굉장히 shy하고 embarrassed 된 그런 자세로 살았대. 속으로는 그는 진정한 코믹이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코미디언들 중 처음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다. 그것도 메가스타. 그래서 그는 우리들 가운데 희망의 심볼이었다. 희망의 심볼. 라빈 윌리엄스 때문에 모든 이 코미디언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막 업앤다운 쇼 비즈니스 속에 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딕 커벳이라는 기자가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라빈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수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질문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어떻게 그 명예와 오스카상도 타고 그랬잖아요. 부와 1,500만 불이 재산이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칭송과 모든 사람이 대단하다고 칭송해요. 가족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로 우울해질 수 없는 조건들, 그것이 뭐예요? 수많은 일거리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라빈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합쳐도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 명예와 부와 칭송과 사랑과 이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쇼 비즈니스 운명이 그렇답니다. 신경이 곤두서게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불균형이 발생한답니다. worst agony, 가장 아주 어려운 그 디프레션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자기 자식도 배우자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모도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개도요, 그런 개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대해서조차도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기자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라빈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의 죽음이 나에게 수년 전 작은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이제 막 공연을 끝내고 모든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 나온 그가, 라빈이 말을 했다. 이 기자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딕 캐베스라는 기자에게 공연 끝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Isn't it funny how I can bring happiness to all these people but not to myself.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조금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내 꼴이 우습지 않아? 성공적인 삶을 이룬 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일 속에서 열심으로 달리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염려와 우울증의 합작품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 염려를 전혀 맡길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선물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조그만 위로조차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냥 달린 것입니다. 그냥 달리다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달렸습니다. 매번의 공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에 온 생각이 쏠렸습니다. 코미디언 루이스 블랙이 라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빈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좋은 말을 했어요. 라빈은 마치도 머릿속에 가장 명석한 관객이 들어앉아서 온갖 서제스션을 쏟아내주고 있는 것 같아. 라빈을 보면 막 이 코미디 뭘 이렇게 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보면 머릿속에 그거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지금 저렇게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머리 좋은 관객이 하나 들어앉아 있을 거 막 쏟아낸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낸대요. 그냥 크레이지한 것들이 막 조합으로 쏟아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두세 개가 막 합쳐서 엄청난 그런 서제스션을 막 한대요. 이번 사건은 훌륭한 사람은 일찍 죽고 별 볼 일 없는 껍데기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준 사건이구나. 그래서 로빈의 삶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쉴 새 없이 달려가며 살았어요. 여러분 마리오 게임 아시죠? 손주들 하시는 거 아니면 자녀분들이 하는 예전에 그 게임, 마리오 게임이요. 마리오 막 달리면서 위에 있는 동전 잡고 앞에 있는 거 건지고 앞에 있는 박스 잡고 이러면 그 다음에 잡으면 잡을수록 힘이 나서 막 또 달려서 다리도 띄워놓고 막 달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소진돼서 또 잡고 땡기고 잡고 하는 게임이 마리오 게임이에요. 마리오 달리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작 자신이 누리는 것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anxiety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달려간 삶의 극치는 바로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유를 누린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삶의 위기를 당하여서도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킹클리 저격받았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서 온몸의 피를 반 이상 쏟았습니다. 지혈이 안 돼가지고 총알을 못 찾았어요. 40분 1시간 막 넘어가는 피를, 온몸의 피를, 혈액을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겨우 총알을 찾았는데 폐 속에 깊숙이 박혔는데 아슬아슬하게 심장 바로 1cm 밑에 총알이 박혀 있었어요. 구사일생. 그런 아주 위기를 넘기고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가까스로 중환자실에서 정신이 깨어자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이 레건이 하는데 말을 하는데 Honey, I forgot to duck. 공화당 대회할 때 총 쏠 때 떡 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싱클랜드 앞에서 떡을 안 해갖고 내가 오늘 이 꼴이 되었다. 그게 정신이 지금 죽다가 살아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이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나서 레이건의 딸이 아버지를 회상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He was a man guided by internal faith. 속에 있는 신앙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 아내 낸시 여사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Since he felt that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he never saw things darkly. 그는 어느 것 하나도 어둡게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감당한 부분을 넘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레이건은 어떻게 해요? 맡길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할지 그곳에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들어있다. 믿었으니까. 그 부인의 표현대로요. 레이건은요. 영원한 낙관주의자, 이터널 optimist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하고 나서도 그분은요. 인생 잘 살았다 얘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짓누르는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욕망은 부를 찾고 명예를 찾고 사랑을 찾지만은 다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오직 나를 염려하게 만들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내 주의를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이유를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벗어나서 여유를 찾기를 원하신다면요. 이렇게 주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